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성입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세대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고요. 레인지로버는 사실 국내에는 5세대의 모델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레인지로버가 3세대 모델이 출시될 때쯤에 이제 도심형 SUV 컨셉에 맞게 조금 더 스포티하고 차량의 크기는 조금 더 작은 이러한 컨셉으로 개발된 차량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고요. 초기에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디스커버리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발된 차량이었지만 2세대 모델부터는 레인지로버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인지로버의 주행성을 굉장히 좀 닮은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몇몇 옵션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자랑하는 것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인지로버의 이 디자인에서 좀 차별성, 그 다음에 주행에서도 약간 좀 다른 맛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전면부 디자인은 이게 면을 강조한 듯한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레인지로버를 떠올리게 하는 외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인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라인들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로버는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측면 면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어떠한 그 장식도 없이 매끄럽게 이제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레인지로버는 이 측면의 벨트 라인에 있는 이러한 라인이라든지 휠 아치 위에 있는 이러한 로고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인치 굉장히 큰 휠을 가지고 있지만 차량의 비율에 정말 딱 맞는 휠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러한 라인들, 디자인 라인들이 좀 더해져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에 이제 오토 바이오그래피라는 로고도 덧대어져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여러 가지 트림 가운데 가장 고급 사양인 오토 바이오그래피 사양입니다. 헤드램프는 16가지 구역을 이제 별도로 이제 LED 조명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헤드램프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의 색상 조합이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의 외관 컬러의 정확한 이름은 조금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약간 좀 블루 계열의 어두운 회색도 그레이빛도 도는 이러한 컬러에 로즈골드 컬러와 굉장히 흡사한 형태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들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레인지로버의 차이점이라면 이 측면 라인에서 레인지로버는 더 이제 수평 형태로 차량의 전면부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이 수평 형태로 되어 있었던 반면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뒤로 갈수록 이 벨트 라인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루프 라인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조금 더 스포티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지로버는 새롭게 국내 출시되고 있는 레인지로버는 뒤쪽에 있는 램프의 형태가 이제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전통적인 그 스포츠 세단이나 SUV 모델들을 보는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그래도 좀 볼륨감을 잘 살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살짝 음각으로 조형된 이러한 라인들도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범퍼 같은 경우에도 리어 범퍼에도 배기구가 상당히 좀 큰 크기의 이 배기구들도 보여지고 디퓨저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스포티한 인상을 주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디자인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레인지로버보다 10cm가 짧은 이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도심에 맞는 차량이다 라는 부분을 이 차량의 크기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스포티한 외관과 함께 실내 디자인도 이제 상위 모델은 레인지로버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내 공간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1열, 2열 모두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스태퍼가 따로 없죠. 레인지로버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레인지로버는 이 도어 스태퍼가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죠. 실내 공간도 레인지로버와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분위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제 세부적인 디자인 형태,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토 바이오그래피 사양은 이렇게 도어 스태퍼에 또 오토 바이오그래피라는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 사실 이 전면부에 보이는 시각적인 부분보다 이 시트의 편안함입니다. 자동차 시트에 앉았다기보다는 흡사 그냥 소파에 앉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가죽 자체가 몸을 이렇게 지나치게 푹신하게 받아준다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는 형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허리 부분,
등 부분 이런 부분을 잘 지지해주고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소파에 앉는 듯한 느낌을 좀 먼저 받게 되고요. 굉장히 가죽도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제 레인지로버 조금 차이를 보이죠. 조금은 더 스포티한 형태의 이 3스포크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고요. 레인지로버는 그냥 2스포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보셨을 겁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는 메뉴 버튼들,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마련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 계기판, 이런 부분들도 레인지로버와 당연히 동일한 부분이 되겠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각각 디스플레이 채널에 나오는 정보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레이아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가장 크게 보게 하는 이런 화면이 나오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이런 다이얼 형태의 계기판 디자인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앞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차량 자료에서는 15인치 크기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 정도 크기까지 운전할 때 실제로 느껴지진 않고요. 하지만 굉장히 또렷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이 패들 시프트도 마련되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LG에서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PB 프로라고 불리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일단 뭐 오프로드와 관련된 정보들을 상당히 좀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퍼런셜 락이라든지 차량의 좌우 각도, 고저차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웨이트 센싱 기능은 차량의 최대 그 도하 높이를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대 0.77m까지, 이 정도까지 이제 물에 잠겨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딱 잠기는 정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항이 가능하다는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 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이드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활용하기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무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이 정도로 좀 차량의 크기가 좀 큰 차량들은 정말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하죠.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좁은 골목길을 주행할 때도 유용하겠지만, 역시나 이제 오프로드 주행 시에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될 것 같고요. 3D 화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슬라이딩을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각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차량의 전면부고요. 사실 이 부분이 프론트 범퍼 바로 앞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이 있죠. 바로 이제 차량을 위에서, 보닛 위쪽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화면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있지만 주행을 시작하면 이 까만 부분이 사라지고 이제 차량 하부에 그 도로 상태가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오프로드 주행 시에 차량 앞쪽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정말 보기 어렵잖아요. 자,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다이얼과 버튼들이 있는데요. 독특한 부분은 이제 누우면 시트의 열선, 통풍 시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당기면 온도 조절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당기면 온도 조절,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로 바뀌게 되고요. 일반적인 화면에서는 이제 온도 조절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다이얼로 다양한 기능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점들이 상당히 좀 독특한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의 위치를 인식하고 누르는 경우에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패널인데요. 사실 눌렀을 때의 감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햅틱 반응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좀 깊게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점들은 조금 더 부드럽게 터치가 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버튼을 조작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쪽에 있는 다이얼 형태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눌렀을 때는 오토 모드입니다.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이 알아서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튀어나오게 되면은 주행 모드를 에코, 컴포트, 뭐 잔디, 자갈, 진흙 이런 모드로 바꿀 수가 있고요. 터레인 리스폰스 기능으로 다양한 지형에 대응해서 이제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계기판에는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는 컵홀더, 큰 크기의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암레스트 아래쪽에는 냉장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토바이오그래피 차량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냉방 기능도 이제 2단계로 조절 가능한 냉장고, 작은 냉장고를 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이쪽에는 선쉐이드, 따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선쉐이드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 공간도 역시나 뭐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이 뒤쪽에 두 개의 디스플레이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HDMI를 연결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도 굉장히 푹신하고 몸을 잘 받쳐주는 2열 시트 마련하고 있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제 프레임이 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은 파노라믹 썬루프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릎 공간 당연히 주먹이 뭐 3개 정도 들어갈 정도 넉넉한 공간 가지고 있고요. 이 수납 공간도 플라스틱 패널로 된 그런 패널로 된 수납 공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쪽 공조장치 버튼도 뭐 동일하게 1열과 동일하게 뭐 당기고 누르는 형태로 이제 온도라든지 풍량 이런 것들 조절 가능하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USB 포트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안쪽에도 컵홀더가 이렇게 팝업되는 형태로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도 수납 공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HDMI 포트가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쪽에 있는 화면으로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HDMI 케이블을 사용해서 노트북이나 뭐 타블렛에 연결해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적재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실 트렁크 당연히 마련되어 있고요. 이 위치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짐을 실을 때 조금 높게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아래쪽에 보면 전고를 낮추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전고가 쭉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짐을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살짝 걸터 앉을 수도 있는 이러한 받침대도 마련되어 있고요. 접을 때는 이 빨간 부분을 눌러서 접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으로는 스페어 타이어도 마련되어 있어서요. 픽업할 때 유용하겠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요, 이 부분이 뭐 펴기는 쉽게 되어 있죠. 하지만 완전하게 딸깍하고 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넘을 때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잘 고정을 못 시키는 건지 아니면 고정력이 약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서 좀 소리가 나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 한쪽에는 시거잭도 마련되어 있고요. 물건을 고정할 수 있는 밴드들도 좌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시트를 자동으로 접고 세울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섰다면 굉장히 좀 시트가 무겁기 때문에 고생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버튼만으로 시트 2열 시트를 모두 접을 수 있는 폴딩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주행 성능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앉는 순간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도로를 미끄러지듯이 주행한다는 건데요. 이런 점들은 이제 레인지로버를 시승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서인지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은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레인지로버가 아무래도 주행 질감을 높이기 위한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뛰어난 부분은 있지만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그렇게 뭐 뒤처진다는 느낌은 안 받네요. 물론 이렇게 지금 코너로 돌아 나갈 때 좌우 롤이 레인지로버보다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레인지로버는 이 차량이 코너를 돌아 나갈 때 기울어지게 되는 경우 이것을 잡아주는 기능들이 이제 더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상위 모델과 그 하위 모델의 뭐 차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바이오그래피 사양인데도 그 부분이 빠진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주행 성능은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노면 상황이 고른 이 노면을 주행할 때는 흡사 그냥 물 위에 미끄러지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을 해 나갑니다. 360마력의 그냥 고출력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0에서부터 100km까지의 가속 시간도 6초대의 굉장히 준속의 그 차량 성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절대 엔진 자체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엔진 회전수를 올려나가고 꾸준히 밀어붙이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차가 뭐 허둥댄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이 꾸준히 속도를 올려나가면서 주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요. 차량의 정숙성도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을 굉장히 잘 차단하고 있거든요. 타이어와 도로의 그 마찰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찾아볼 수 없고 조용하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 A필러 쪽에서 사실 뭐 바람 소리가 좀 들리긴 해요. 전체적으로 차량의 차음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그 풍절음이 한 단계 걸러져서 들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A필러 쪽에서 이 풍절음이 들리는 것은 한 가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서스펜션의 담력 같은 경우에도 부드러운 노면에 갈 때는 뭐 그렇게 뭐 부드럽다는 느낌? 그냥 도로에 착 달라붙어서 쭉
큰 요동 없이 그냥 쭉 달려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뭐 급감속을 할 때, 뭐 급가속을 할 때 차량의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뭐 앞이 좀 살짝 들리는 이러한 느낌이라든지 차량의 움직임이 좀 위아래 상하 움직임을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좀 충격이 예리하게 뾰족하게 운전자를 자극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걸러져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이러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자, 레인지로버와 비교하자면 확실히 레인지로버가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질감 이런 것이 뛰어난 것은 맞고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그래도 한 단계 아래 등급의 차로 조금 인식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승차감에서 레인지로버 일반적인 레인지로버 차량과 좀 차이를 보이는 부분 이런 점에서는 조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속도를 높여서 가속을 해보면은 이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6기통 사운드가 좀 더 운전자를 자극하는 굉장히 좋은 질감의 이 사운드를 좀 들려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레인지로버 스포츠, 이 차명 뒤에 스포츠가 붙는 차량인 만큼 이렇게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도 운전자를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 효율성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복합 연비가 이걸 좀 넘는 수치입니다. 물론 파워트레인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좀 더해진 파워트레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디젤 모델이 맞는 선택이 될 것 같긴 한데 요즘 참 디젤 모델 권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특히나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고 이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실내 공간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이 시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몸을 잘 받쳐주는 천연가죽 시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타공이 되어 있는 천연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착장감도 좋고 또 몸을 부드럽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분명히 스포츠라는 차명이 더 더해진 만큼 기존의 레인지로버보다 차량의 외관에서도 조금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뭐 움직임 자체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랜드로버 브랜드가 사실 요즘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규어 브랜드는 뭐 글로벌에서 판매량도 급감한 상태이고 랜드로버 브랜드 자체도 이렇게 레인지로버 SUV 차량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판매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좀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타보면은 상품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면 분명한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랜드로버라는 브랜드의 힘도 아직까지 좀 건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원인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될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모기업인 타타 그룹에서 투자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좀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참 의문이긴 해요. 좀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볼보 브랜드가 요즘에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좀 얻고 있죠. 출시되는 차량마다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전동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랜드로버는 조금 더 올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최신의 이미지, 디지털화된 이미지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최근에 와서 확보했기 때문에 각 두 브랜드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좀 변화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긴 좀 하는데요. 좀 오랜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던 랜드로버 브랜드가 이렇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이 좋은 차량을 통해서 조금은 더 예전처럼 좀 활기를 띠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2열 시트 같은 게 전동 시트 작동하는 과정 중에 조금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잔 오류들 이런 것들이 시승하면서도 계속 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 지난번에 레인지로버 롱휠 베이스 모델을 시승할 때도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하는 이 소소한 오류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 하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소한 오류들 좀 앞으로 좀 잘 잡아내서 좀 판매량도 회복하는 이러한 랜드로버의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도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